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본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있었다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선 당시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정의당의 심기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대표님,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보죠.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이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에게 단일화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게 송영길 전 대표의 인터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진행자님께서 그 당시 대선에 네.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라는 언론 기사 한 줄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저도 이제 공당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그 당시에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한테 한번 쭉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 제안이 있었던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른다는 거는 언론 기사에 안 났으니까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던 거고. 네. 그러면 대선 때는 사실은 뭐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물밑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얘기가 오가잖아요. 네. 비공식적으로도 단 한마디도 없었던 건가요? 네, 제가 그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두루두루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대선 막판에 네. 그 안철수 후보가 결국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하기 직전까지 예.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과정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은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께서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도 있는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럼 송영길 전 대표가 발언을 했다고 보시나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노림수 뭐 이런 게 좀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예. 개인의 의도시겠죠. 개인의 의도요. 네,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 상당히 궁색한 처지에 몰리셨잖아요. 돈봉투 의혹으로 인해서 이제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대선 때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예. 결국 검찰의 탄압으로 인해서 내가 돈봉투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어떤 로직을 형성하기 네. 위한 어떤 전제가 필요했고, 아하.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그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지 않습니까? 뭐 당시 민주당 대표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태에 또 책임이 또 자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을 덜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뒤집어 씌울 아하. 대상이 필요했고, 그것이 아마 정의당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의석을 가진 정당의 예.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자신이 살자고 뭐 네. 여기저기 마구 그냥 찔러보는 식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태블릿 PC 문제까지 들춰냈잖아요. 뭐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네,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 탄핵을 네.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오히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동원해서라도 예.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그 민주당의 존립 자체를 굉장히 어허. 흔드는 이야기를 하시는 예. 상황까지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나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얘기도 있습니다. 보면 노회찬 전 의원을 좀 언급을 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이었다면 민주당과 단일화해서 윤석열 정권을 막았을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고인 모독이다, 뭐 이렇게 뭐 제가 얘기하고 오늘 이 있거든요.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는 거고, 사실 이제 노회찬 대표가 가신 후에 그분의 어떤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은 각자가 이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의당에서 함께 이 정치 역정을 밟아왔던 사람입니다. 예. 누구보다 노회찬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의당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겠죠. 뭐 그런 이야기로 본인이 이렇게 뱉어놓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워 담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당내 경선에서 돈봉투 의혹, 아직은 의혹입니다. 의혹으로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네. 그 취지를 보면 당내 선거는 공직선거법처럼 세세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밥값이나 이런 경비 지출할 방법이 없어서 밥값만 줘도 걸리면 걸린다.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돈 봉투는 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 뿌렸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돈 봉투를 살포했다라는 어떤 의혹을 이렇게 덮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저는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예. 일이지만 돈 봉투는 난 절대 뿌리지 않았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신 게 아닌가. 어허. 앞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정치 생명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건 제가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송영길 대표께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로 정말 민주당의 당대표를 했던 분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시면서 사실 스스로가 미래를 닫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수사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주말에 가장 핫한 정치권 뉴스였습니다. 정의당의 제3세력과의 재창당 추진 이야기. 이거 좀 질문해 볼 텐데요. 지난 토요일에 정의당이 자강론이냐 신당론이냐 여기서 이제 재창당 노선을 결정했는데 제3세력과의 신당 추진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름도 바꾸는 건가요? 정의당 이름이 사라지는 건가요? 일단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자강론이냐 신당론이냐는 두 개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 그러니까 당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갖는 정당인지, 우리는 예. 어떤 정체성을 갖는 정당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 누구를 만나서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지도 명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겠죠. 점에서 자강에 기초해서 세력 확장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몸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깥에서는 저거는 그냥 자각만 하자는 거야. 아니야. 네. 저거는 이제 당을 버리고 당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렇게 세력 불리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두 가지는 다 지금 정의당의 결정사항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예. 정의당이 이번 그 혁신 재창당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점은 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예. 복합 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선적인 해법만 가지고는 이 사회의 복잡한 문제, 기후 위기, 불평등, 저출생, 뭐 지방 소멸,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의 위협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 문제의 중심고리를 어디다 잡아서 예.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해법들을 찾아 나갈 것이냐. 이거를 정의당이 일단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그 전국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위기의 정점을 예. 기후 생태 위기 이것에다 놓고 네. 산업 정책이나 노동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 기술 변화에 예.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문제를 찾아가 보자. 네. 그러면요. 자강이나 신당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자강 후신당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 두 가지를 예. 함께 동시에 추진해 함께 나가는 동시에 거죠. 추진한다? 아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 비전을 추구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가면서 네. 아까 얘기했던 그 큰 틀에서의 아까 얘기한 생태 사회 기후와 국가로 생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나 나가는 이 작업들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강의 측면에서 보면 당내에도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장혜영 의원하고 류호정 의원이 이끄는 세 번째 권력. 네. 이 모임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겁니까? 당 내에는 세 번째 권력 말고도 예. 다양한 정치적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국위원회까지 이 당의 혁신 재창당의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그분들하고 충분히 그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정하고 하나의 길로 모아나가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고 예. 이게 어저께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고 양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세력이 있다면 노동, 녹색, 제3정치 세력들 모두와 문을 열어놓고 함께
신당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전국위원회에서 그 세 번째 권력에 소속돼 있는 전국위원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저는 뭐 이견을 잘 조절하고 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집행할 예. 그런 역량 있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 그 세 번째 권력과의 분열이나 결별은 없고 함께 간다. 당연히 그렇죠. 거기 다 정의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예. 의원을 다신 분들인데 그렇죠. 어디 예. 결별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제3세력과의 신당 추진 얘기를 좀 질문을 할게요. 보니까 신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데 네.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름도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당명?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비전, 그 정의당이 그동안 정의로운 복지 국가라는 강령을 가지고 이때까지 당을 쭉 끌고 왔었는데 이것을 지금 사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 사회 비전을 통해서 예. 당명도 그 속에서 그것을 아하. 충분히 국민들이 저 당이 이제 저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당명 개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 보여지고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력 자원들 중에 공적 권력,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출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그러한 어떤 지분들을 충분히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준비까지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기후하고 생태를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놓고 이제 작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네. 사실은 정의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노동계와의 관계거든요. 네. 기후하고 생태를 맨 위에다 놓는다는 얘기는 노동계와의 관계를 예전보다 조금 좀 거리를 아유, 두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 정의당은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는가. 예. 그것은 일하는 노동자다. 아하. 그런데 이 일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면서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기후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회로 나간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3세력과 연대, 신당 얘기하니까 역시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지금 제3세력 새로운 신당 만들겠다고 하는 금태섭 전 의원 네. 또는 양양자 의원 이 두 축이 떠오르거든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이 이끄는 모임이나 신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두 정당이 예. 무슨 사회를 만들려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로드맵을 내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저 정당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단 잘 저희들이 확인을 할 길이 아직 없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궤적 얘기를 했더니 네. 좀 금태섭 의원님께서 좀 발끈하셨던데, 그러니까 살아온 길이 서로 그동안 좀 달랐지 않냐. 정의당은 진보 정치의 길을 개척하는 길로 쭉 왔었고 예. 금태섭 의원님은 사실 진보 정당에 몸을 담고 이때까지 활동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합리성이라든가 스마트함 저는 뭐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고민 이런 거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네. 하지만 걸어왔던 길 자체가 저분하고는 지금 우리가 함께 뭔가를 힘을 합칠 수가 있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그 길이 좀 달랐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지금 그분들하고 뭔가를 모색해 본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현실적으로 어쨌든 전 의원과 현 의원이 소속돼 있는 모임이 아니고 다른 세력과 연대해서 제3세력을 확장해서 신당 만든다고 하면 정의당의 세를 불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무당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양당이 싫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도 표심을 주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 네. 얘기긴 하죠.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게 정당을 만들고 성공한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의당에게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 당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우리 사회가 진보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데 정말 그 명확한 대안들을 내달라 이런 네. 요구들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아직까지 저 정당에 우리가 힘을 보탤까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을 최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힘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오셨으니까 선거법 얘기 좀 물어야 네. 되겠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여야 3당 대표가 만나서 다음 달 말까지 단판 짓자 뭐 이렇게 제안하셨던데 네. 아직 양당의 대표에게서 반응은 아직은 없는 거죠? 네,
제 말에만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예. 국회 법률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4월 달까지 다 끝났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6월 말까지라고 예. 시한을 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지? 그리고 찾아봤어요. 예. 근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도 국회가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개헌보다 선거제 개혁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철석같이 하셨고 네. 이재명 그 당시 후보께서도 선거제 개혁은 이제 공약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벌써 대선이 지난 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계획, 특히나 당론이 뭔지 예. 어떤 방향으로 우리 당은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조차 내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토론이 되려면 각자 의견이 뭔지를 알아야 토론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입장부터 내놓으시고 그리고 7월 말까지 이 문제를 결정짓지 않으면 이제 선거가 또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으로 오지 않냐.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제도 안에서 위성정당 방지 제도라도 확실하게 못 받고 가자.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양당이 지금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안은 기존 선거법 체제 내에서 위성정당 방지 방안 정도만 들어가는 거지 현실적인 안은 마지노선이라고 보셔야죠. 마지노선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관련된 얘기 좀 질문 네.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정부 여당에서 이제 횟집에서 회식을 하는 그런 좀 행동들이 퍼포먼스들이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민들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과 우려가 큰데 네. 그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IAEA의 최종 보고서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네. 만약에 최종 보고서가 나와서 그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해도 되는데 안전한데 라고 평가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지금 예정입니까?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그것입니다. IAEA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어떤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 정의당의 원내 지도부 전부 모두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들 그리고 어민들 쭉 만나서 또 도쿄전력 그 안으로 그 원자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이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까지를 다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 안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료들이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대한민국도 네. 이렇게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데 왜 일본인들 너희들은 이걸 이렇게 반대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은 IAEA 최종 보고서도 믿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리고 그 검증과 무관하게 네. 바다에 버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대체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식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